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의 새로운 백엔드 개발 표준을 발표하게 된 박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실리도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자바 스프링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은 공개된 지 20년이 넘었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스프링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레퍼런스와 모범 사례로 인해 안정적이고 단단한 코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팀에서 자바 스프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엔지니어가 다른 팀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엔지니어가 맡게 되더라도 코드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바 스프링 환경은 멀티스레드 기반이다 보니 하나의 세션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은 상태로 처리가 가능한 대신에 온디맨드 트래픽이 많은 경우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스템의 자원의 낭비가 클 때가 있습니다. 서버리스 환경이나 빠르게 스케일 아웃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느린 콜드 스타트 타임 또한 대표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자바 스프링과 함께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네스트.js를 새로운 표준 환경으로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데 왜 타입스크립트와 네스트.js를 선택하게 되었고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네스트.js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개발 환경에 대한 목표는 안정성과 생산성이었습니다. 자바 스프링 환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도 자바 스프링만큼의 단단한 코드를 유지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기술적인 관심사나 선호도보다는 어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로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가 함께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개발 환경은 대중적이어야 했는데요. 대중적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태계가 구성된 언어와 프레임워크여야 했던 것이죠. 많은 언어들 중에 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 환경에서는 필수가 되었고 최근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타입스크립트는 최근 5년 동안 3배가량 성장하였으며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약타입 언어이기 때문인데요. 자바와 같은 강타입 언어는 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컴파일러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에러를 감지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약타입 언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개발 초기에는 약타입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속도와 생산성이 빠르지만 코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강타입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약타입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에 정적 타입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타입스크립트이고요. 타입스크립트는 코드 작성 단계에서 정적 타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코드 레벨에서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파일 시점에서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바와 같은 강타입 언어와 다르게 런타임 레벨에서는 여전히 자바스크립트로 동작하기 때문에 타입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전달받는 리퀘스트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서드파티 저장소로부터 전달받는 데이터의 타입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더라도 실제 런타임에서는 코드와 다르게 다른 타입으로 동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타입이 엄격하게 관리될 수만 있다면 런타임에서 동작하지 않는 타입스크립트라 하더라도 강타입 언어만큼의 단단한 코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대표적인 서버 언어이고요.
2009년도에 공개되어 벌써 1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드.js는 루비의 이벤트 머신이나 파이썬의 트위스트 같은 시스템과 설계상 유사하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벤트 루프를 통해 시스템 커널에 작업을 넘겨서 시스템 싱글 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논블로킹 I/O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현대 커널 환경은 멀티 스레드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다수의 작업을 실행할 수 있고, 이러한 작업 중 하나가 완료가 되면 커널이 노드.js에 알려주어 적절한 콜백을 큐에 추가함으로써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일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CPU 집약적인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많은 I/O 작업을 처리하는 데에는 멀티 스레드에 비해 작은 자원을 사용하여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요청이 많고 가벼운 REST API 환경에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아한 형태들에서는 하나의 큰 서비스보다는 작은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고, 이러한 서비스는 코드에서만 분리된 것이 아닌 조직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많은 I/O 처리에 효율적인 노드.js의 특성은 저희에게 적합한 특성이었습니다. 멀티스레드로 동작하여 CPU 집약적인 처리에 능숙한 자바 스프링 환경과는 정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가진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이러한 명확한 특성을 통해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드.js는 많은 I/O 작업을 처리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웹 환경에 적합하고,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많이 있습니다. 2012년 월마트 랩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확장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구축했던 하피라든지, 익스프레스 개발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만든 코아나, 앵귤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네스트.js가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입니다. 그 중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고 유명한 프레임워크를 고른다면 익스프레스일 것입니다. 익스프레스는 2010년도부터 개발되었기 때문에 노드.js와 역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강력한 커뮤니티와 풍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단순한 HTTP 서버를 구성한다고 하였을 때 자바 스프링 환경과 비교한다면 이게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유로운 만큼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개발하거나 소수의 엔지니어가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시스템이 커지고 협업이 늘어날수록 의견 충돌과 컨벤션을 통합하는 과정이 개발보다 더 큰 비용과 부채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익스프레스로 개발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서비스가 커지게 되었을 때 코드의 복잡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결국 서비스를 다시 자바 스프링 환경으로 재구축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익스프레스에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안이나 DB, 로깅, 캐싱, 메시징, DI, 밸리데이션 등 엔지니어가 필요한 기능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구성한 라이브러리들 간에 버전 관리 이슈가 발생하거나 해당 라이브러리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디프리케이트 되었을 때 이렇게 만료된 라이브러리로 인한 문제가 서비스의 품질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노드.js는 간결하고 실용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js 환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래 사용되었던 프레임워크는 익스프레스지만, 앵귤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네스트.js는 노드.js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Nest.js는 스프링과 같은 오피니언 네이티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인데요. 오피니언 네이티드 프레임워크는 엔지니어에게 작성 패턴을 강제하는 대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굉장히 많은 규칙과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키텍처 결정에 의해 잘 다져진 경로를 제공하므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대규모 인원에 관리되고 개발되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코드 베이스로 작성하고 관리하기에 용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의 목적과 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프레임워크 레벨에서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고 오피니언 네이티드 프레임워크의 경우 강제된 규칙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Nest.js와 다르게 대표적인 언오피니언 네이티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된 규칙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적어서 자신의 요구사항에 맞게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오피니언 네이티드 프레임워크들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수많은 시작 코드와 테스트 그리고 최적화와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프링과 Nest.js는 코드 작성 스타일부터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이나 펑션 프로그래밍, 반응형 프로그래밍 등 간결한 노드.js 개발 환경보다는 자바 환경에 더 어울릴 것 같은 개념과 철학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 레벨에서 비교하여도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프링부트에서 레스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모습은 Nest.js에서 컨트롤러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현대 언어들이 점점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과 함께 자바와 타입스크립트는 매우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기 때문에 스프링 엔지니어라면 큰 러닝 커브 없이 코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였던 노드.js 엔지니어보다 자바로 개발하였던 스프링 엔지니어가 Nest.js에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IOC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컨트롤러와 서비스 등 각각의 레이어가 구분된 레이어드 아키텍처나 ORM을 사용한 리파지토리 패턴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많은 개발 패턴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방향이 유사함에도 구성하는 언어의 특성과 지향점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성능과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바 스프링과 비슷하고 그만큼 단단하면서도 다른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프링과 비슷하다고 하였지만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미드레이어로 시작하여 필터로 끝나는 Nest.js만의 라이프 사이클은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각 단계별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증이나 밸리데이션, 에러에 대한 처리를 각각의 단계별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 외에 Nest.js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을 더 소개하자면 클래스 밸리데이션과 클래스 트랜스포머를 통해 제공되는 밸리데이션은 요청하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검증함으로써 외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타임 레벨에서 동작하지 않는 타입스크립트라 하더라도 강타입 언어만큼의 안전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특히 우아한 형태들에서는 이러한 클래스 밸리데이션과 클래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밸리데이션 규칙을 리퀘스트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닌 코드 전반적으로 밸리데이션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패턴은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Nest.js는
모듈러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듈 단위로 도메인과 서비스를 분리하고 모듈 내에서 레이어를 분리함으로써 확장에 유리하면서도 복잡한 비즈니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 단위의 관리는 라이브러리 또한 모듈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모듈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개발 없이 쉽게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빠르게 요구사항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레고처럼 쉽게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성과 안정성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HTTP로만 통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메시지 큐나 gRPC, 소켓 IO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프레임워크에서 리퀘스트나 리스폰스가 비즈니스 로직까지 전달되지 않고 명확하게 통신 레이어에서만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비즈니스 로직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을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변경이 아니더라도 스탠드 언론으로 동작해야 하는 람다 형태 또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Nest.js가 오피니언 네이티드 프레임워크로서 이렇게 다양한 확장 패턴 또한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고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목표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바 스프링으로 개발하거나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여 Nest.js로 개발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빠르게 만족시키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바 스프링 외에 추가적인 개발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타입스크립트와 Nest.js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목표는 말씀드렸던 안정성과 생산성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위해서는 안정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이라는 것은 전체 개발 생명 주기에서 예측 가능하고 가이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전체 개발 사이클에서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에 맞춰져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되어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결과인 셈이죠. 그리고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안은 다음 세션에서 강동영님의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백엔드 개발 환경을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해드리면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최소 품질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하고 운영하면서 배운 규칙이나 설정, 누군가 겪었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 품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인데요. 최소 품질을 지키기 위한 항목인 만큼 우아한 형제들의 백엔드는 최소 품질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설정이 자바 스프링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Nest.js로 새로운 개발 환경을 구성하면서 최소 품질 체크리스트와 함께 엔지니어가 전사 개발 환경과 설정들을 쉽게 지키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사 가이드 문서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설정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찾아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최소 품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도메인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 또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복잡한 현대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도메인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제공할 경우 요구사항을 달성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REST API로만 이루어진 환경에서도 배치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비동기이면서도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람다와 같이 서버리스 환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를 위해 각각의 서비스를 환경별로 구성할 경우 하나의 도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이나 인터페이스가 중복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한 서비스들은 높은 의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도메인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분리하고 어느 부분까지 나누기가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의존 관계에서만 너무 몰두하여 서비스별로 코드를 느슨하게 작성할 경우 변경 사항을 놓치거나 변경 사항으로 인한 비용이 매번 중복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존 관계가 너무 높을 경우 변경 사항으로 인하여 각 서비스의 환경이 매번 모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영향 범위가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도메인이지만 구동 환경에 따라 다른 코드 베이스의 서비스로 관리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각 관리되는 게 아닌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최소 품질 체크리스트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다양한 동작 형태가 하나의 코드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하나의 코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존 관계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Nest.js 기반으로 공통 템플릿을 제공하게 된다면 엔지니어가 전사표준 가이드를 하나씩 확인하지 않아도 전사표준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 영역과 템플릿 영역을 분리하고 우아한 형제들만의 Nest.js 보일러플레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템플릿에서는 HTTP나 gRPC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외에 카프카와 같은 메시지 큐 기반으로 동작하는 워커 형태와 핸들러로 불리는 람다 형태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구동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벤트 프로토콜과 같은 전사 표준 형태를 템플릿에서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가 실수를 하거나 전사 가이드의 변경점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듈과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디렉토리 구조부터 익스프레스나 카프카 설정, 그리고 로깅이나 매트릭 등 비즈니스 로직을 제외한 설정과 규칙들을 템플릿에 포함함으로써 최소 품질 체크리스트에서 가이드하는 항목과 Nest.js 개발 환경에서 추가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엔지니어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물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따라서 처리를 요구하는 시간이나 에러를 핸들링하는 부분은 달라져야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각 트랜스포트 레이어별로 구성되는 컨트롤러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분리된 환경에서 코드를 공유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환경에서 별도의 스캐폴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즈니스 로직이 변경되었을 때 각각의 서비스 환경에 맞춰서 새로 구성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하였다면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하면 모든 환경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을 공통으로 관리하여 참조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구분 없이 코드 베이스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템플릿에서는 동일한 코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 컨벤션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많은 엔지니어가 함께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개발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취향과 습관 등에 따라 코딩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컨벤션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코드의 품질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되어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벤션을 통일화하고 강제함으로써 코드의 품질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벤션은 강제되어 있지만 누구나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보일러 플레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 또한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스트.js는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와 E2E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은 엔지니어가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코드를 추가할 때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은 커버리지가 버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현재 작성된 코드가 엔지니어의 의도에 맞게 동작하고 있고 다른 엔지니어가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 기존의 의도와 다르게 동작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드 레벨에서의 관리에 CI/CD를 사용한 인티그레이션과 디플로이 환경 또한 템플릿에 포함함으로써 인프라 설정부터 배포까지 엔지니어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바 스프링 환경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네스트.js 환경을 보일러플레이트를 통해 우아한 형제들에게 맞춘 단단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일러플레이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스키매틱을 활용하였는데요. 스키매틱을 통해 프로젝트 이름과 인프라 관련 설정을 입력함으로써 추가적인 설정이나 커맨드 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우아콘 2023이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고요. 스키매틱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포함하여 카프카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워커와 람다까지 세 가지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버 하나를 만드는데 1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환경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는데요. 서비스를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더 높은 생산성을 위해 몇 가지 모듈과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스트.js는 모듈러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만들어두면 재사용할 수 있어서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모듈이 아니더라도 라이브러리 형태로 관리하거나 데코레이터를 통해 반복된 패턴을 관리함으로써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중에 두 가지는 오픈소스로 관리 중에 있는데요. 우아브로스라는 우아한 형제들의 깃허브에서 네스트.js 전용 라이브러리인 CRUD와 콘피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RUD는 매번 반복되는 CRUD API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CRUD API를 만드는 작업은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하기 싫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엔티티를 정의하고 밸리데이션이 포함된 DTO를 만들고 컨트롤러의 스웨거 데코레이터를 작성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은 항상 비슷비슷하지만 제공해야 하는 엔티티와 API 개수가 늘어날수록 코드는 중복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페이지네이션을 추가하거나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니즈는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REST API나 GraphQL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오픈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성숙되어 있으며 완성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컨트리뷰터로 활동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확인했던 오픈소스 중에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동 형태나 구현 방식이 각각 다 달라서 코드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Nest.js CRUD는 이전에는 Nest.js 공식 문서에서도 가이드되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상태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와 제일 가까웠습니다. 네, 화면이 깨졌는데요. 저게 메인테이너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서 피난을 하는 영상과 함께 도와달라고 남긴 글인데요. 그로 인하여 라이브러리 자체가 관리가 중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릴리즈된 버전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버그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버전이 최신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CRUD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와 어디까지 제공할지 결정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오픈소스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CRUD를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고 작성한 첫 리뷰인데요. 많은 오픈소스들로 인하여 하이레벨 디자인이 높은 상태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첫 리뷰는 현대까지도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오픈소스들을 참고하고 영향을 받았지만 참고한 코드들과는 다르게 Nest.js 믹스인 형태로 개발되었고요. 라이브러리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보다는 가드나 인터셉터, 데코레이터나 필터와 같은 Nest.js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CRUD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 외에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스스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CRUD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인 셈이죠. CRUD 라이브러리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우아콘 발표자를 등록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AP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아콘 발표자는 아이디 이름, 제목, 설명, 발표 시간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은 필수입니다. 엔티티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일 건데요. 일반적인 형태라면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엔티티를 기반으로 CRUD 기능을 작성하고 서비스에 맞게 컨트롤러를 만들고 스웨거 데코레이터와 각각의 DTO를 통해 밸리데이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걸 CRU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엔티티에서 클래스 밸리데이터와 클래스 트랜스포머의 그룹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메소드별로 밸리데이션을 정의하면 됩니다. 각각의 DTO를 만들고 밸리데이션 로직을 작성하는 대신에 엔티티에서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은 똑같이 서비스와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별도의 비즈니스 로직은 필요 없지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CRUD 서비스와 CRUD 컨트롤러를 상속받거나 임플리먼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CRUD 데코레이터를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CRUD 데코레이터에서 옵션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듈에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등록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CRUD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으로 8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거로 API 스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각 API는 모킹 형태가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의 정의만으로 조회를 위한 3개의 API를 포함하여 생성, 수정, 삭제, 복구 등 총 8개의 API를 빠르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항상 8개의 AP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API만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드 메뉴와 서치,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사용하고 있네요.
데코레이터를 추가하거나 오버라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웨거 데코레이터를 추가하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문구 대신 썸머리를 변경할 수 있고요. 인터셉터를 통해 API가 호출되어 실행되기 전이나 실행된 후에 별도의 비즈니스 로직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전역으로 가드나 필터가 설정되어 있다면 CRUD 데코레이터를 통해 제공하는 API들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CRUD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직접 구현할 수 있는데요. CRUD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더라도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할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비활성화하고 직접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성을 위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함으로써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 같은 퀄리티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 또한 Nest.js와 TypeORM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TypeORM에서 제공하는 DBMS라면 포스그레DB나 MySQL과 같은 RDBMS뿐만 아니라 몽고DB와 같은 NoSQL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단순한 엔티티뿐만 아니라 릴레이션 관계에 있는 복잡한 엔티티까지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회하는 기능 또한 단순한 조회부터 복잡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드온과 리드 메뉴 외에 포스트로 동작하는 서치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각 기능과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 사례는 저희 GitHub에 케이스별로 작성된 테스트 코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는 테스트 코드별로 케이스별로 잡아서 코드에 녹여보자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콤피그인데요. 콤피그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환경 변수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Nest.js에서는 환경 변수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데도 별도로 만들게 된 계기는 Nest.js 컴피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개발하다 보면은 인바이먼트에 대한 관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 또한 엄격하지 않고 각 엔지니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피그 서비스로 관리되는 값의 타입 또한 추상화되어 관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값들이 모듈 단위를 벗어나서 관리되는 것 또한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Nest.js는 모듈러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 모듈 단위로 의존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이러한 컴피그는 전역에서 관리되거나 하나로 뭉쳐서 관리되다 보니 컴피그가 모듈 간의 컨플릭을 발생시키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값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설정 값들이 다른 의미로 여기저기서 사용되다 보니 이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설정이라든지 AWS나 구글 서비스와 같이 설정 값이 해당 서비스의 포맷에 맞게 그대로 관리하고 전달하고 싶은데 값을 하나하나 다시 매칭시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 단위로 관리하고 그렇게 정의된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좀 더 작은 코드로 관리되는 것이죠. 각 설정에 대해서 클래스별로 명확하게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모두 똑같은 컴피그 서비스라는 이름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설정에 대해서 명확한 이름을 사용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컴피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포스그레DB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은 인터페이스가 정해져 있고 보통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여 관리할 경우 라이브러리 버전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연결 설정이 같이 변경된다면 컴파일 단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장애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만든 컴피그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설정 값에 대해서 작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앱스트랙트 컴피그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클래스 밸리데이션과 클래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익스포즈 데코레이터를 통해 설정 값을 외부에 노출시키고 트랜스폼 데코레이터를 통해 기본 값을 주입하거나 타입을 변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즈스트링과 이즈넘버와 같은 데코레이터를 통해 등록된 값을 검증할 수 있고요. 클래스 밸리데이션 라이브러리는 커스텀하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값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변수가 잘못 등록되었을 경우 밸리데이션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시작 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서비스가 오동작하거나 장애사항으로 빠지게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성된 컴피그 서비스는 모듈에 인젝트하여 클래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설정마다 변환하거나 찾아서 넣어줄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설정은 작성한 타입ORM 컴피그 서비스에서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입ORM 컴피그 서비스와 같이 모듈에서 필요한 설정값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레벨에서 필요한 환경 변수나 상수에 대해서도 컴피그 서비스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피그 서비스는 모듈에 임포트하여 네스트.js 싱글톤 프로바이더로 동작하기 때문에 각 서비스에서 주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등록된 값은 읽기 전용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구동 시점에 처음 등록된 값은 읽기 상태로 관리가 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실수에 의해 값이 변경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런타임에서 값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의도에 따라서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change value라는 함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 함수는 밸리데이션 규칙을 유지한 상태로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런타임에서의 변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함수를 통해 상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주키퍼나 다른 저장소로부터 주기적으로 값을 갱신해 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스트.js에서 제공하는 공식 라이브러리와 다르게 설정마다 각각의 클래스로 관리되는 형태로 구현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전체로 보면 이러한 설정이 파편화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배포를 하려고 하니 어디에서 어떤 설정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든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설정이 어느 클래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컴피그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정의한 설정들을 모아서 리듬이나 별도로 문서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스트.js 개발 환경은 배달의 민족 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개발센터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의 장점은 엔지니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전사적으로 코드와 서비스의 품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코드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계십니다. 백엔드 엔지니어만 200분이 넘게 계시는데요. 단순한 숫자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도 채용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발표와 같이 자바 스프링 외에 다양한 언어 환경으로 넓혀서 좋은 분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남은 세션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